모두가 박항서 감독이 임시 감독을 맡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발표 직전 황선홍 감독이 선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또 다시 단 한 명에 의한 독단적 행동이었고 결국 한국 축구의 희망은 사라졌다. 결국 축구협회의 선택은 박항서가 아닌 황선홍이었습니다. 공식 발표 직전까지 언론들은 박항서 감독이 유력하다고 했던 상황이기에 축협은 또 다시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을 한 것인데요. 밝혀진 바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2차 회의에서는 모두가 박항서 감독을 외쳤고 박항서 감독이 선임되는 분위기였지만 마지막으로 진행된 3차 회의에서 갑자기 위원장이 황선홍 감독을 선임하기로 했다며 독단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인데요. 위원장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에는 정몽규 회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 이를 알게 된 축구 팬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냐? 제발 좀 나가라. 박항서 감독이 선임됐었어야 했는데 다 망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박항서 감독은 예전부터 축구협회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선임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박항서 감독이 사이가 좋지 않음에도 국민들이 원한다면 임시감독은 승낙할 생각이 있다라고 큰 타짐을 하며 폭탄 발언을 했었던 것이기에 더욱 아쉬운 상황입니다. 황선홍 감독은 임시감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폭탄 발언을 한 상황인데요. 여기에는 물병 3인방에 대한 언급도 섞여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소식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가 27일 제3차 회의를 통해 임시감독으로 황선홍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황선홍 감독 체제 아래 태국전 2경기를 치를 예정인데요. 현재 황선홍 감독은 올림픽 감독을 맡고 있는데 가능하냐는 질문에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다른 국가에서도 긴급 상황 시 연령 대표별 감독이 A 대표팀을 겸임하는 사례가 있다. 황선홍 감독은 현재 축구협회 소속 지도자이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받은 바가 있다.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는데요. 황선홍 감독이 최악의 선택까지는 아니지만 박항서 감독이라는 더 나은 선택지가 있었기에 여론은 차가운 상태입니다. 축협의 속셈이 뻔히 보여서 그런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황선홍 감독을 임시 감독으로 선임한 뒤 태국과의 2연전에서 성적이 좋으면 정식 감독으로 선임하려는 수법이다. 딱 봐도 보인다며 황선홍 감독이 정식 감독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홍명보 사태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 당시 홍명보 감독은 원래부터 대표팀 감독이 아니었기에 준비기간도 짧아 좋은 성적을 거두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축협의 욕받이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홍명보 감독은 국민의 역적이 돼버렸고 아내까지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잘 정도로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는데요. 동네에서도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자 이사를 가르고 땅을 알아본 것인데 언론에서는 땅을 알아보러 다닌다며 투기 논란까지 만든 것입니다. 이 때문에 홍명보 감독은 최근에도 임시 감독 후보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 나는 현재 K리그 감독을 맡고 있는데 K리그 개막을 앞둔 상태에서 자꾸 내 이름이 언급돼 불편하다. 매어 임시 감독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도 홍명보 감독의 아내는 그 당시 받은 정신적 고통으로 약을 먹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황선홍 감독 또한 파리올림픽 감독을 맡고 있어 올림픽과 한국 대표팀 둘 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도 둘 중 하나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다면 수많은 비판이 쏟아질 것이기에 축협에서 또다시 역바디를 앞에 내세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박항서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선임됐다면 2002 레전드들로 코치진 구성도 가능하고 태국에 대해 매우 잘 알았기에 더욱 아쉬운 상황인데요.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 시절 태국과의 여러 차례 맞붙은 적이 많아 태국을 매우 잘 아는 데다가 2002년 히딩크 감독 옆에서 코치로 활약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김남일이 수석 코치로 합류했을 것으로 보여져 더욱 안타깝습니다. 김남일은 현역 시절에도 군기 반장으로 활약하며 선후배 간의 기강을 확립시킨 적이 있고 박항서 감독 또한 파파 리더십으로 베트남 대표팀 선수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 만약 박항서 감독과 김남일 수석 코치로 구성됐다면 클린스만 감독과 달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하고 해결을 잘할 수 있었을 것인데요. 축협이 이런 박항서 감독을 냅두고 황선홍 감독을 선택한 것에는 박항서 감독은 예전부터 축구협회와 사이가 좋지 않은 데다가 말을 잘 듣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뽑지 않은 것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부임해 태국과의 2연전을 승리하게 되면 여론이 좋아지면서 결국 모든 화살은 축협에게 향하게 되고 박항서 감독은 무엇보다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하는 감독이기에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인데요. 결국 축협은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감독으로 선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물병 3인방과 일부 멤버들은 국대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황선홍 감독은 유망주 발굴이나 침체된 선수들을 살려내는데 일가견이 있고 황선홍 감독 또한 2002 멤버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선후배들 간의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추후에는 차출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태국과의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차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몽규 회장이 전 기자회견 때 발표했던 대로 징계의 의미로 이번 태국전에서 소집이 되지 않거나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화해했음을 공식적으로 알렸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기 때문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화해한 것을 본 축구 팬들은 화해해서 다행이지만 이강인이라는 사람에 대해 많은 실망을 했다. 전처럼 좋아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욕은 안 하겠지만 이제 그냥 PSG에서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다라며 대다수가 이강인 선수를 다시 국대에서 보긴 싫다는 반응이었는데요. 황선홍 감독 또한 그동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강인 선수를 활용하며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자신의 철학이 하나된 팀, 하나된 목표,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된 팀을 중요시하는 황선홍 감독에게 이번 태국전에는 이강인 선수가 차출이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처럼 황선홍 감독이 침몰해가는 축구 대표팀의 소방수로 투입된 가운데 황선홍 감독이 전과 달리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도 따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독자가 2,000명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